어우, 점심을 잘 못 먹었는지 속이 네. 더부룩해서 이제 이 소화제를 먹었는데 효과가 없네요. 네? 여기, 효과가 없어요? 그래요? 이 명치를 좀 누르면 좀 나아질래나? 이게 명치 갖고 될까? 일로 와봐요. 자, 왜? 뭐 하려고 겁나. 손가락 잡아. 바늘을 갖고 왔어, 바늘을. 착. 이건 무조건 이건 따면은 딱 되는 얘기예요. 따면 돼. 요 시시를 여기다가 이거 딸딸딸딸 하고 묶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따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불로 좀 자, 지진 거예요? 다 지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 있어요? 뭐예요? 체할 것 같다. 한번 스토아입을 억지로. 그렇지. 손가락 넣어서. 그렇죠. 손가락 넣어서. 원시적인 근데 방법이니까. 아니라니까요. 손을 따야 돼요. 교수님, 솔직히 속 안 좋을 때 손 따가지고 딱 한번 이렇게 뚫어주면 뻥 뚫리는 거 맞잖아요. 그쵸? 맞아요. 틀렸습니다. 네? 틀려요? 다 틀렸어요, 그러시다가 우리? 큰일 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속을 더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속을 그래요? 더 상하게 할 수가 있다고요? 아니, 근데 그걸로 난 다 뚫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태까지 소화가 잘 안 되면 소화제를 마시거나 손 뭐 이렇게 따고. 손 따거나 따거나 토하거나 이렇잖아요. 토하거나 뭐가 그런 거 틀렸다는 아니에요?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네. 아니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속을 뚫어보려고 이 속을 더 상하게 했네요. 이거 생각할수록 속상한데 아니 그러면은 속이 좀 뒤집어졌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되거나 정말 이런 식으로 위가 엄청 화가 나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면은 도대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 맛있는 음식들. 그 맛도 참 다양합니다. 매콤한 맛, 짭짤한 맛, 기름에 자글자글 구워져 고소한 맛 가득한 고기를 씹고 있노라면 이곳은 바로 천국? 하지만 몸속 사정은 다르다. 쓰리고 아프고 더부룩한 속. 그래서 굶어도 보고 별짓 다 해봐도 매일 위장에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야흐로 소화불량 환자 70만 명 시대. 50대 이상 중노년층의 절반이 속쓰림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했다간 위염, 위궤양은 물론 심지어 전체 암 중 국내암 발생률 1위, 위암의 원인이 됩니다. 잔뜩 화가 난 위장을 잘 달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동석호 소화기내과 교수, 김정현 약사, 임성근 요리연구가, 그리고 탤런트 홍여진이 뭉쳤다. 함부로 먹었다간 큰 코 다치는 소화제 잘 알고 먹는 법부터 생강과 계피로 천연 소화제 만드는 아주 특별한 비법까지 막힌 속 뚫어주고 쓰린 속 잘 다스리는 방법 잠시 후 공개합니다. 찬란한 중년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속 더부룩하고 좀 답답하고 이럴 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네. 정말 굶어도 맞죠. 보고, 네. 뭐 저기 탄산음료도 마시고, 네. 뭐 손도 따보고, 이거 근데 뭐 약도 먹고 네. 다 해보잖아요. 근데 네. 그게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화가 안 될 때 뭐 약도 소화제도 마셔보고 맞아요. 뭐 굶어도 보고 또 손도 따보고 네. 하는데 홍효진 씨처럼 뭐 일부러 한번 토해보기도 하고 네. 아니 근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 해보기도 하는데 오늘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그러니까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임성근 선생님은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비법이 하시나요? 있으실 것 같아요. 저만의 방법이에요. 네. 저는 조금 도수가 높은 알코올을 마셔요. 아하. 저만의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집에 떨어지지 않는 몇 가지 재료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코올이에요. 아. 저는 애 엄마가 계속 저를 잔소리를 하고 그러면 제가 속이 안 좋아져요. 그럴 때마다 먹어요. 스트레스요. 네, 그러면 제가 그걸 먹고 나면 우리 애 엄마는 네. 그 애 엄마만의 먹는 또 식재료가 있습니다. 뭐죠? 그거 제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게요. 어디 그거 제가 술을 알려주시는 먹으면 건가요? 애 엄마가 속이 안 좋아지나 봐요. 그걸 먹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게 그냥 흔히 누구나 그 방법인 줄 알고 이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네. 사실은 속을 더 상하게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정말 그런가요, 동 교수님? 궁금한데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식사하고 속이 좀 거부룩하면은 왜 탄산음료 네. 그런 거면 벌컥벌컥 마시고 이 트림 한번 일단 꺽 하고 가스가 나면 쫙 나오잖아요. 어휴 소화된다 시원하다 이렇게 네. 느끼는데 네. 실제로는 그 탄산 자체가 그 소화작용을 촉진시키는 게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그 위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손을 딴다. 네. 이게 굉장히 이 비방처럼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어르신들 그러시다가는 저 손자 손녀 다 도망 다니고요. 그렇죠. 한 가지.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이렇게 머리를 긁는다든지 뭐 이렇게 콧김을 씌운다든지 이래갖고 이거 하시다가는 이 상처가 생겨갖고 감염입니다. 감염돼서 큰일 날 수 있고요. 이게 손톱 주변이라서 조갑주위염이라고 그래서 통증도 굉장히 심한 염증이 올 수 있고요. 이건 전혀 효과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실제 뭐 좀 까만 피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나쁜 피가 나와서 이제 소화가 잘 될 거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글쎄요, 이게 피가 나오는 거 놀래가지고 그걸 보느라고 지금 소화 안 되는 걸 모를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요즘 그 감염이 무섭잖아요. 근데 네. 이 오염된 바늘이 사실은 만성 간염을 일으키는 그런 균을 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셔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속이 좀 안 좋으면 자꾸 이렇게 토하시려고 억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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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네, 네, 네. 막 토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속이 비리가 좀 편해요. 낮은다 이러는데 그 집에서 잘못 그러시다가 심하게 토하다가 이 식도 점막이 찢어져가지고 이 토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막 픽 놀래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와서 우리가 내시경을 해보면 정말로 그 위하고 식도랑 연결되는 그 부분이 정말 찢어져가지고 거기서 출혈 난 게 보입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면, 자, 그런 물리적인 방법 말고, 우리는 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이 하나로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제차 3차. 부화를 먹었더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아니면은 먹고서 안 좋으니까 1시간 안에 뭐 하나를 조금 더 첨가해서 먹는다. 이런 거는 괜찮을까요? 약을 추가로 먹었을 경우. 네. 네. 이 같은 종류의 소화제를 여러 번 드신다고 해서 더 소화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약에는 여러 가지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내 증상에 알맞은 소화제를 잘 이렇게 골라서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성근 선생님처럼 아까 소화 안 될 때 뭐 알코올로 다스리는 어허.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누가 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먹고 나면 진짜 편안해져요. 그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많이 먹지는 않고요. 저는 딱 2잔 정도, 요만큼. 먹고 나면 알겠습니다. 진짜 예. 편안해지고 예. 더부룩한 속도 싹 가라앉는 전문가 거예요. 두 분 표정에 굳이 뭐 대답을 하지 않겠다. 오늘 임성근 선생님 방송 끝나고 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면담. 네, 오늘 그 소화제 잘 골라 먹는 법에 대해서 네.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실 텐데요. 시청하시다가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눌러서 생방송 오후 1시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 후에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혹은 후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선생님. 네. 50대 이상 이제 중년이 굉장히 속쓰림을 절반 이상 이제 앓고 있다.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네. 그럼 이게 솔직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위장도 늙었나? 나 나이 먹어서 노화됐나? 그런가? 왜 그러지? 이게 원인이 있나요, 교수님?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몸이 노화되고 또 이 위장계통도 다 노화가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년이 넘었으면은 위축성 위염이라고 그래서 위 점막이 점점 얇아지고 이에서 산을 분비하는 그런 샘세포도 줄어들게 되죠. 네. 실제로 한 70대쯤 되면은 원래 정상 위산의 한 절반밖에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위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소화불량 증상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그 소화불량 하면 우리가 다 위를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소화불량의 원인이 거의 다 위에만 있는 걸까요? 뭐 저희가 보통 뭐 대화할 때는 위 아닌가요? 뭐 일상생활에서 뭐 그 소화가 안 된다 할 네. 때는 너 요새 위가 안 좋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명치 뭐 가리키면 여기는 여기 이제 답답하고. 뭐 위가 네, 여기 꾹꾹 눌러주기도 있으니까. 하고 네. 이게 위 아닌가요? 맞는 게 아닌가요? 물론 위에 문제가 있을 때 소화불량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불량의 원인은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 소화기관과 관련 없는 다른 장기가 원인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위 이외에 다른 장기로 인해서 소화 불량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게요. 처음 예. 들어보는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여기 인체 모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요 머리 쪽부터 이렇게 예, 복부까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위. 폐. 위니까 뭐 폐. 무조건 위. 예. 물론 이제 위인데 머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어머. 있습니다. 예? 소화불량이요? 예. 아, 맞아. 체험 더부룩하면 머리도 아플 수도 있어. 머리가 우리가 막 그 지끈지끈하긴 해요. 편두통이라고 아시잖아요. 네네네네. 편두통. 그 편두통이 이제 머리에서 통증이 오는 건데 두통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 편두통이 오기 전에는 그 전구 증상이 옵니다. 그게 바로 소화가 안 되고 구역질, 심하면 구토 증상이 오죠. 아, 네. 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자기는 소화 안 되고 자꾸 이제 속이 안 좋다고 소화기내과인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네. 들어보면은 이분이 이제 증상이 있는데 다른 건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이 속이 아프면서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냐 그러면 두통이 온다. 그러면 편두통일 가능성이 있으니 저한테 오지 마시고 신경과 선생님한테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다음 좀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 식도랑 위인데 그 사이에 심장, 심장 쪽에 이거 요 심장? 심장 쪽에도 문제가 생기면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심장에서 시작된 소화불량이 또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내려오면은 물론 이제 위가 있지만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간의 문제 그래요. 그리고 물론 저 밑에 위는 있지만 위 뒤에는 보시면은 췌장이 있습니다. 심장. 췌장에도 이렇게 문제가 오면은 소화불량 증상이 올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하부 위장관이나 이런 쪽도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뇌, 심장, 간, 췌장이 그러니까요. 안 좋을 때 아니, 근데 온몸 지금- 전체에서 올 수가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장기 대부분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갑상샘, 뭐 췌장, 담낭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는데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거 참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무슨 우리가 요 호르몬 기관 중에 갑상선이 있거든요. 갑상선. 네. 이게 전혀 이제 우리가 소화랑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곳이 증상이 오는 이유는 이 내부의 장기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장기 자체가 어떤 통증이나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온 증상이 이 자율신경계를 타고 머리로 올라가서 이렇게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에서 소화불량 증상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불량 증상이 오는 건 이건 증상이지 병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이 소화불량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정말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잘못 알고 네. 괜히 계속 그냥 위장약만 맞아, 먹을 맞아, 일이 맞아. 아니라 좀 어떤 증상으로 어디가 안 좋아서 어떻게 우리가 소화불량이 되는지를 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화불량 증상이 생긴 이유가 뭔지를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네.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위장 질환과 헷갈리는 모모 질환, 소화불량 플러스 모가 같이 있을 있으면 때 췌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췌장에 문제가 있다. 짠, 소화불량과 복통. 복통이 오면 췌장 질환을 의심해라군요. 복통은 좀 자주 오지 않나요? 일단. 그렇죠. 우리가 소화불량의 증상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그 중에 이제 통증을 동반하는 것도 있고 통증을 동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소화불량 말고 췌장에 특히 이게 췌장이란 게 우리 몸의 음식을 소화하는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췌장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만성 췌장염처럼 췌장염이 오래 진행되면은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고 중간중간에 췌장염이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극심한 통증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소화불량과 모가 같이 병행이 되면 담석 증상을 의심해봐라. 짠. 소화불량, 오한, 황달, 발열이군요. 이러면 담석을 의심해봐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급체를 했을 때 자꾸 이제 급체가 오니까 난 이거 위장병이다 그래서 내시경 해보고 내시경에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냥 계속 약 복용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분 중에는 상당 부분이 담석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이 담석으로 이 쓸개나 담관이 막히면 통증이 심하게 오고 소화불량 증상이 옵니다. 그리고 그게 또 풀리면 없어지고.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2차적으로 염증이나 막힌 증상이 오래 가면은 그때는 발열이나 황달 같은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황달까지. 예.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죠. 네. 다음은 이제 갑상샘 이상인지 한번 의심해 볼 때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요런 것들이 소화불량과 이상 있을 때 같이 소화불량이 피로감. 오고 피로감에 체중 감소. 네. 아. 근데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있으면서 나이 드신 분이 체중이 빠진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좀 위험성이 있는 질환으로 우리가 암성 질환을 봐야 되지만 이제 뭐 내시경 이런 거에서 특별한 게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게 갑상선 같은 호르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갑상선 기능이 너무 항진되거나 아니면 너무 저하돼도 다 소화랑 증상이 올 수 있고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은 뭘 먹으면 그냥 바로바로 화장실 갑니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빠질 수가 있고요. 당뇨가 없는데도. 그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면은 이제 이 위장도 잘 안 움직이고 이게 굉장히 이제 소화 안 되는 느낌을 받고 오히려 이런 분들은 잘 뭘 못 먹는데도 자꾸 살이 찌는 것처럼 몸이 부는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네 번째 심장 질환. 네, 소화가 안 됐을 경우 네. 흉통이 병행이 되면 심장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그래서 이게 심근경색증 이런 게 올 때 굉장히 소화불량 증상, 급체 같은 증상으로 처음에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증상을 사실 증상만 갖고 심장 쪽인지 뭐 이 식도나 위인지 이런 거를 잘 모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 그 병원의 교수님이 내과 교수님인데도 식사한 다음에 여기 막 확 얹힌 것처럼 도저히 앉아갖고 뻐근하다고. 응급실로 나 너무 속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오셨어요. 근데 응급실에서는 바로 이제 심전도 같은 걸 찍죠. 그랬더니 이제 심근경색이 초기로 나와가지고 바로 시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화 안 되고 급체 증상이 왔을 때 그냥 이게 그냥 아프기만 한지 아니면은 다른 증상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심장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메스껍고 토하고 이런 증상도 올 수 있지만 이게 혈압이 막 떨어지고요. 맥박이 막 올라가고 식은땀이 막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심장 쪽 이상이 아닌가 해서 응급실로 바로 가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군요. 자, 소화가 안 됐을 경우 또 어떤 증상이 전 있으면?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 우리나라 한 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는 분들이 약 450만 명이래요.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제일 궁금해요. 한번 알아볼까요? 역류성 식도염을 어떨 때 의심을 해봐야 되는지. 속쓰림과 속쓰림과 기침. 네. 그래요. 네. 쌤, 왜냐면 저 가끔 왜 늦게까지 먹고 사실은 야식 그건 안 먹고 할 되지만, 때 먹고 이제. 잤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약간 그런 증상인 것 같아요. 예, 역류성 식도염은 말 그대로 위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예. 증상이 오는데 그 역류되는 물질이 위산이니까 위산이 이제 식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린 증상 이런 게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물이 넘어오는 증상이 올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넘어온 게 이 인후부까지 이제 오면 자극을 받아갖고 기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게 그냥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고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사들도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화불량과 어떤 증상이 있으면 간염을 한번 의심해봐라. 간염까지? 짠, 두통과 황달. 이거는 황달은 제가 뭐. 직접 경험을 해봤기 진짜요? 때문에 10년 전에 황달이 왔는데 급성 A형 간염. 네. 네. 구체적으로 그때 소화도 안 됐어요? 소화도 안 되고 식욕도 없고 뭔가 황달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력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정확한 증상이세요. 예, 급성 간염이 아주 특이적인 건데 간염으로 간 수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황달은 안 나타나죠. 근데 그럴 때 증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맛이 툭 떨어지고 뭘 먹고 싶지 않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피곤해요.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주변에서 너 얼굴이 노래졌다. 네. 황달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이제 많으시죠. 이 황달 증상은 사실은 이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병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황달의 원인이 지금처럼 간염처럼 간이 나빠서 올 수도 있고 또 간에서 담즙이 내려가는 담관이 막혀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히는 경우는 뭐 담석 같은 걸로 막힐 수도 있지만 이 악성 담관암이나 췌장암 쪽도 이렇게 황달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황달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되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네.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쇼크 상태예요. 이 네. 간단한 소화불량 증상이 이렇게 다양한 질환에서 나타난다는 맞아요. 사실을 알았는데 하긴 저도 나이가 들면서 소화불량을 좀 많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음식
음식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죠. 그래서 2년마다 위내시경을 하는데 항상 위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위염약을 먹고도 있는데 증상은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지가 않아요. 위험약을 그러면은- 복용을 하시는데도 선생님, 우리 홍여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내시경보다 좀 더 정밀하게 뭐 CT 이런 거 꼭 찍어보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이상 검사는 사실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화불량이라는 증상은 우리가 쉽게 오는 그런 흔한 증상 중에 하나고 또 만성 소화불량이라고 해서 뭐 1개월 이상 6개월 지속하는 거 그런 게 상당히 흔한 질환인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시경이나 초음파 정도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봐서 이상이 없으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능성 기질적 질환이 없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오는 그런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럴 때는 너무 이 검사 저 검사 하시거나 그러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자꾸 거기 증상에 매달리시다가는 스트레스성으로 소화불량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안히 마음을 정하시고요. 네. 식생활이나 이제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시는 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네. 하고 있어야 되지만 위장은 뭐 직결된다고 하니까 네, 스트레스가. 그런